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제 가난이라는 족쇄를 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다가 저희 채널이 떠서 이제 보시고 왜 이제 이 채널을 알았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김도사님, 저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해를 안 끼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 인생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계속 살아도 희망이 안 보이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저희 집안이 다 기독교,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왜 저는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걸까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김도사님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이런 꿈도 이루시고 좋은 일도 하시고 자아실현도 하시면서 점점 더 큰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지 정말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진짜 부자의 마음가짐, 그 내면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적 스승이 저에게 가르쳐준 충격적인 부와 풍요의 비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집과 직장생활, 이 테두리 안에서만 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2012년 7월 10일에 그날 직접 경험했던 기가 막히는 그 스토리를 한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정말 삶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시련도 오지만 그 속에 정말 그 진주, 다이아몬드 이런 기회들이 함께 오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적 스승이 저에게 평생 썩어도 남을 돈과 풍요를 가져다 준 그 잠재의식의 힘과 더불어 진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전주에서 아주 힘든 일을 겪고 급하게 대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전주 덕진구 인후동 위브 어울림 아파트에서 제가 살았는데요. 갑자기 힘든 일이 이제 일어났고 제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제가 이제 대구로 급히 이제 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5권을 권당 100만 원씩만 받고 판권을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그 진금다리 출판사 대표님께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지금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정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전주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대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돈이 딱 2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과 계약했던 그 5권의 판권을 대표님에게 그냥 팔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팔고 싶고요. 대표님 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잘 좀 이제 저희 사정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대표님께서 그 판권을 이제 100만 원에 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좀 당황했는데 왜 그 판권을 판다라는 것은 이 출판사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 소유권 모든 게 출판사에 넘어가는 거예요. 100만 원에 넘어간다. 사실 조금 이제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감사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지금 돈 한 푼 없는데 2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돈 가지고 대구에 가서 또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3살 정도였습니다. 대표님께서 5권을 이제 500만 원을 주시고 사주셨어요. 저는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200만 원 남짓한 돈 가지고 500만 원을 판권을 팔아서 대구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이제 빚을 90% 대출을 받아서 그 대구 달서구 상인도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그 보성 어느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큰 단지였어요. 옛날에는 이 단지가 아주 비싼 그런 고급
아파트에 있는데 근처에 이제 이편한 세상 기타 등등 아파트가 들었으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또 지은 지도 15년 정도가 되었고 저는 그 단지에 있는 가장 적은 평수의 아파트를 샀어요. 26평 아파트였습니다. 그때 9,650만 원 주고 이제 샀고 90% 전액 다 대출이었어요. 그 아파트에서 저는 두 마리의 강아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8kg 정도 나가는 이제 푸들 종의 땅콩이와 요크 셔틀이요. 근데 이제 아주 작아요. 미니 종입니다. 1.2kg 나가는 그 쥐방울, 이름이 쥐방울입니다. 아주 이제 작아서 쥐방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강아지 두 마리 살았는데 그 이사를 오고 나서 이제 거의 한 반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두 마리와 함께 이제 저는 침대에 같이 잡니다. 푸들 종은 꼭 내 발 밑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자고 있고, 이 이제 요코 셔틀의 이 이제 쥐방울은 꼭 내 여기 겨드랑이에 이제 딱 들어와서 자면 안고 이렇게 자면 얘는 이제 머리를 내 팔 위에 딱 머리 올리고 이렇게 잡니다. 자는데 그날이 2012년 7월 10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또 그 집이 이제 1층에 있으면 나뭇잎도 이제 그때 7월이니까 막 우거져 있는 거야, 숲처럼. 그러니까 후두후두후두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도 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비가 계속 새벽에 계속 내리는데 잠을 깨니까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나? 비가 많이 오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자는데 그날 새벽 3시경에 제가 깼습니다. 제가 이제 좀 소변이 마려워서 깼는데 근데 이 땅콩이가 사람처럼 이렇게 서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평소에 내 발 밑에 들어가 있어 자고 있고 그럼 내 다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아이였는데 또 그날 춥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막 추웠어요. 습하고 서 있더라고. 땅콩아 왜 그래? 또 그렇게 또 이제 억지로 눕혔습니다. 눕히고 또 잤습니다. 또 6시 되니까 땅콩이 또 이렇게 또 서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앉아 있을까? 이 앉아 있는다라는 거예요. 다리 쭉 뻗고 이상하다? 또 눕혀서 자고 8시경에 또 그렇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직감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다. 보니까 두 다리가 쭉 뻗어 있고 덜덜덜 떨고 있는 이게 허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마비가 왔습니다. 하반신 마비. 푸들은 이제 관절이 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또 이제 허리가 길어요. 몸이 무거워. 8kg니까 이 높은 침대를 오르락내리락 자주 해요. 제발 그만해라고 해도 사다리를 사줘도 꼭 이렇게 안 내려오고 그냥 점프하고 이렇게 충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신 마비 왔고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또 힘들고 해서 차를 팔았습니다. 차를 팔아서 차가 없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또 이제 인터파크 그 도서 온 걸 택배를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방울이 발을 모서리에 찧어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또 수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가 쓴 책, 더 세븐 시크릿 다 담겨 있습니다. 쥐방울은 제가 이제 전주에 살 때 전북대 동물병원에서 또 이제 다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 또 악몽이 살아나고 막 깜짝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차를 이제 없으니까 렌트카가 또 9시 돼 문 여니까 또 1시간 남았어. 땅콩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힘들지. 비가 계속 우두두두 내립니다. 우박지가 내리는데 차도 없고 차 있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1시간 기다려가지고 근처에 전화하니까 이제 렌트카 업체에서는 이제 몇 군데 안 받고 한 군데 받더라고요. 이제 문 열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땅콩이를 동물 이동 가방 넣고 또 무거워. 몸무게 8kg 나가니까 우산 들고 택시 타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그 차를 빌리는데 그때 이제 소나타였습니다. 빌리는데 이제 자차 보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찝찝해. 자차 보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상하다.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급하면 차를 빌려서 바로 떠나는데 자꾸만 뭔가가 내 내면에서 빌리지 말라는 그런 신호를 주더라고요. 그게 찝찝한 느낌, 쎄한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 써놓고 죄송하다고 조금 자차가 안 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또 전화하니까 또 있더라고요. 또 택시 타고 이동했습니다. 자차 보험이 200만 원까지밖에 안 되지만 급한 마음에 일단 차를 빌려서 전주로 떠납니다. 지금은 뭐 고속도로가 잘 이제 개통되어 있죠. 저는 그 고속도로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아픔이 있는 이유로 저는 이제 전주에 그걸 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 88 고속도로로 해서 차선이 2개밖에 없습니다. 오고 가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중앙 분리대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그런 이제 고속도로였어요. 말이 고속도로이지, 시속 보통 70km, 80km. 앞차고 화물차 있으면 2차선밖에 없으니까 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진짜 안 좋은 그런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비가 엄청 오는데도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뒤에 땅콩이 덜덜덜 뜨고 있고, 다리 쭉 뻗고 있고, 저 밑에 이제 담요를 깔아놨습니다. 땅콩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지금 빨리 가고 오시니까 조금 참아. 가서 아빠 고쳐줄게. 조금만 참아. 덜덜덜 떨고 있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나 혼자 저걸 가니까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너무 세게 이렇게 들고 하면 또 움직이니까 그것도 참 마음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속 180km
이렇게 밟았습니다. 그때는 3분도 사고 난 적이 없었어요. 사고 난 적이 없으니까 겁이 없는 거야. 막 추월하고 막 그때는 완전 뭐 중앙선 넘어서 추월도 하고 막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시간 남짓해서 이제 전북대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도착을 하니까 이제 한 10시, 한 12시 반, 뭐 1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급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김주호 선생님인가? 있어요. 미리 전화를 드렸고, 가니까 오시더라고요. 땅콩이 알거든요. 무릎 수술도 해주셨어요. 이분이 설계골이 자꾸 빠지니까 이분이 수술을 해주셨어요. 동물병원 하니까 돈만 날리고 안 되니까 이분이 수술하니까 또 잘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전북대 동물병원 수술을 너무 잘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약물 투여를 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니까 조금 다리가 조금 움직이기 신기하더라고요. 아예 못 움직이는데,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래도 이 아이가 허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다른 이제 푸들에 비해서 허리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침대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충격이 계속 가해져가지고 된 것 같은데 MRI 한번 찍어보자는 거야. MRI 비용 물어보면 비용 한 7, 80만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돈이 없는데. 하지만 또 땅콩이가 덜덜 떨고 있고 하니까 또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MRI CT를 찍어본 적이 없지만 또 이 아이는 또 찍어줘야겠더라고요. 예,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진짜 피를 나누는 그런 가족보다 더 그런 존재였으니까. 찍었습니다. 찍으니까 이제 몇 번 사이에 그게 신경이 눌렸다고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눌렸기 때문에 이제 못 움직이는데 약물 치료하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시 뭐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정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 3시경에 다시 이제 땅콩이랑 인사를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전북대 동물센터를 나와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조금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은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이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해가 조금 뜨기 시작하고 이제 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장수 터널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대구로 가려면 장수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제가 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구에 어머님 한 달에 한 번 뵈러 가고 했는데 그 터널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시속 110km 정도 밟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차를 좀 한번 구입을 하려고 어떤 차가 좋을까, 연비가 어떤 게 좋은가, 이 차가 이제 연비가 좋은가 계속 보고 제가 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수터널 딱 끝나는데 보니까 이제 저쪽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왼쪽. 그러니까 차선이 왔다 갔다 2차선입니다. 중앙에는 그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장수터널 끝에 보니까 도로가 이제 조금 꺼져 있는 부분인데 물이 고여 있고 비는 그때는 아예 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술이 가는 거야. 저기 물이 있네? 요 정도까지 물이 있네 생각을 하고 지나를 가는데 희한하게 말이죠. 절대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물이 이제 아직까지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을 이유가 없잖아요. 미끄러진 것도 아니니까. 지나가는데 타이어 떴습니다. 물웅덩이 있는 이 부분을 지나려 가는데 차 앞 바퀴가 살짝 들리면서 살짝 틀어지는 거야. 근데 나도 모르고 브레이크 밟는데 차가 그냥 쭉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콘크리트 벽 같은 게 있습니다. 장수터널 지나면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쭉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핸들은 절대로 손도 저는 안 댔습니다. 콘크리트 큰 장애물이 있죠. 우리 바닷가 방패제 가면 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막아놨습니다. 그걸로 가지 말라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되나 이게? 안 되잖아. 딱 이게 스스로 이제 죽음을 직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슬프다 그런 생각 절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얼마 전에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구로 왔는데 이 생각을 딱 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여러분, 차가 누가 이 차를 들어서 이제 쭉 가면 이제 부딪히는 거야. 그때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는데 차 들려가지고 돌리는 느낌, 차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구로 가는 그 차선은 2차선입니다. 오른쪽 2차선 가드레일 있고, 가드레일을 받고 옆에 또 그 가드레일 받고 박으면서 한 3-4바퀴를 돌았습니다. 나 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면서 나는 얼른 이제 차가 좀 멈췄으면 좋겠다. 차가 좀 멈췄으면 좋겠다.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혼란스럽고 막 진짜 당황스럽고 막 그 공포감 너무 옵니다. 쿵쿵쿵쿵 받고 하는데 마지막에 턱 쓸 때는 열창이 우박처럼 후두두두 다 내려집니다. 마지막에는 탁 하니까 열창이 다 깨졌어요. 턱 쓸 거. 뭐야? 저도 이제 안 죽으려는 그게 있으니까 아무나 이걸 핸들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내려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안 내렸어요. 나도 모르게 정신도 없었고 경험이 없으니까 2분 정도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제가 이제 119 신고하고 112 신고했습니다. 하고 안에 이제 딴 차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탄 차다 지나가면서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전 뭐 다친 데는 크게 없으니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119랑 112 신고했습니다. 그냥 가세요 하고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좀 내리는데 마침 이 차가 이제 1차선에 있는 게 아니라 2차선 쪽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112가 왔습니다. 119 왔어요. 112 와가지고 경찰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그때 아유 선생님 천만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 정말 운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인적 사항이랑 다 적어주고 그다음에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저는 이제 기분도 안 좋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하는데도 자꾸만 안 풀리고 하니까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았고 화가 나 있고 차도 다 부서졌고 죽을 뻔했고 강아지 때문에 이제 병원 갔다가 내까지 죽을 뻔했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진짜 오늘 더럽게 재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쳐다봤습니다. 2주 전에 한 분이 선생님과 똑같이 사고 났습니다. 그분 살았어요. 살았는데 뒤에서 동양 고속버스가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후행이었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치고 나서 바로 적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멀쩡하시잖아요. 사셨잖아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런 사고를 안 당해서 그렇지 진짜 왔으면 저는 바로 죽었어요. 큰 뭐 트럭이라든지 큰 뭐 그런 대형 버스라든지 지나갔으면 저는 죽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치고 나갔으니까 저는 살았지만 뒷차가 바로 또 박아버리는데 보통 교통사고는 그렇게 죽습니다. 뭐 후속 작업하다가 박아버리면 완전 이거 샌드위치 돼버리거든. 맞는 거야? 진짜 그랬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어부바 차 있잖아요. 견인차. 어부바에서 태우고 갔는데 보니까 차가 다 부서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있는 이 운전석 쪽하고 그 앞부분 이쪽은 하나도 안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수석 쪽하고 뒷부분만 박살난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느꼈어요. 아하, 저를 안 좋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때 진짜 신기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이야기 왜 하냐면 그날 있었고 그래도 화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 너무 이제 속상하고 화가 나고 차 다 부서졌고 뭐 또 돈 들게 생겼고 강아지 살리려고 비가 우박처럼 떨어지는데 도팀국대 병원 가서 오다가 또 이런 사고 났고 아, 내 인생 진짜 뭐 같다. 그래서 그날 내가 진짜 내가 술을 엄청 먹고 내가 어떻게 죽고 싶다. 그런 생각하고 집에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나는 책을 100권 이상 썼고 작가 최초로 가장 젊은 나이에 100권 이상 썼기 때문에 한국기록원에서 수여했던 제1회 뭐 기록문화대상을 받았습니다. 교과서에도 책도 16권에 실려있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책에 담아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글 쓰는 법, 책 쓰는 법, 그걸 알려주자. 그 이제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창조주께서. 태광아,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거를 지식과 경험과 정보,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돈으로 받아라. 그렇게 살아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그동안 너는 책만 썼고 작가로만 살았지만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거라. 그 생각이 들고 그날 바로 제가 네이버 카페 한국책스 강서양성협회 이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연도가 딱 비슷한 연도예요. 그때 제가 이제 2012년 7월 10일에 그 사고가 일어나고 그날 밤에 제가 카페를 만든 게 지금 이 네이버 카페 한책협회입니다. 이렇게 카페 만들었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배출을 했어요. 1200명의 사람들, 그것도 초보들만 대상으로 가르쳤고 저는 초보들만 가르칩니다. 글을 좀 써봤다. 책 한두 권 냈다. 저는 등록을 안 받습니다. 초보들만 오로지 가르칩니다. 왜? 그분들 잘 따라오는 깨끗하신 분이고 잘못된 그런 습관이 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부분 보면은 계속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억울한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교훈, 깨달음을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계속 지금 힘든 이것만 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고통의 수렁이로 그리고 슬픔, 억울함, 가난 이 구렁텅이로 계속 빠집니다. 저처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인식의 전환, 관점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다른 그런 삶을 펼칠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용기를 주기 위함이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제가 영적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내용 가운데 이제 부와 풍요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부자의 마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말 저처럼 평생 쓰고도 남을 부와 풍요를 여러분들은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린 내용은 제가 영적 스승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선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유해드리면서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현재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좇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파는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제 부의 추월 자선, MJ 드마코는 이렇게 얘기하죠. 현대판 노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히 이루고 싶은 그 꿈이나 소망 같은 게 있나 물어보면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해요. 저를 찾아온 이유를 물어보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을 찾고 그리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그 100%의 그 열정,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돈만 쫓는다? 절대 인생이 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주의 법칙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있다. 성경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문구 역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라는 뜻이다. 세상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것이다. 부자들은 자신이 부자가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기초생활 수급자였고 밥 한 끼도 잘 못 먹고 사람들이 돈 빌리러 다니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지금과 같은 삶을 살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한 길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끌어당겨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진 이유가 인맥이 없어서 스펙이 부족해서 가난한 부모님을 두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부자 부모님을 뒀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 물려주신 모든 그 재산들, 빌딩, 건물, 땅 다 날려버릴 겁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만 생각을 해라. 그럼 지금부터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과거에 저는 IQ 89에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었고 전문대 출신이었어요. 아무런 스펙이 없었습니다. 지금 영어 한마디 못합니다. 그런 제가 지금과 같은 부동산 40개에다가 200억 자산가가 되었고 1200명이 되는 그런 제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 사람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저를 찾아왔고 책을 써냈고 책 쓰면서 많은 변화를 이뤄냈고 자신감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코치가 되고 강연가가 되고 상담가가 되고 유튜브로 활동도 하고 유명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죠. 누구는 몇십억을 벌고 누구는 한 달에 몇 억을 벌고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자.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은 기적을 낳지만 믿음이 결여된 행동은 패배를 낳게 된다. 큰 성공은 큰 믿음에서, 작은 성공은 작은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 소망,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다 낳습니다. 부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부자들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힘들고 불쌍한데 왜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느냐.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히 봐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게으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죠. 근데 부자들은 똑같이 출발했지만 이 사람 똑같이 이제 불안감이 있었고 공포감에 시달렸지만 이겨내고 전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고 과거에 몰랐던 것을 또 알게 되었죠. 지혜를 알게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부자가 되어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부자들은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에도 5달란트 이야기가 나올까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또 2배를 또 남깁니다. 나중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을 칭찬하죠. 2달란트 정도 장사를 해서 이물을 남기고 칭찬받고,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습니다. 굉장히 게으르죠. 어떻게 됐어요? 칭찬했습니까? 본전을 짓겠다고? 아니죠. 엄청 욕을 얻어먹고 쫓겨났습니다. 이 돈을 5달란트 가진 종에게 줘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 후회해봐야 현재나 미래가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빠질 뿐이다.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대해 후회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더 나은 현재를 살기 위해 쓰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라. 과거에 대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그 일을 할 텐데,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후회를 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때가 아니야.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지금은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모든 게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중에 하자. 똑같습니다. 5년 후, 10년 후가 지나면 또 이런 후회를 합니다. 맞아. 김도사님 만났을 때 그때 했어야 됐는데, 김도사님께 배웠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또 준비가 안 되었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내가 또 글쓰기 쓰기를 하지 않았지. 그때 썼더라면 내 이름으로 된 책도 냈을 것이고, 그 책이 하나의 어떤 기반이 되어서 뭐 강의도 할 수 있고, 코칭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생겨났을 텐데, 나이만 지금 55이고, 뭐 해놓은 게 없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 생활만 했고.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계속 과거를 고집고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또 후회될 일들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또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습관들입니다. 최악의 습관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과거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과거와 다른 더 나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삶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삶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렇게 눈처럼 수북수북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인생이고 삶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꾼다면 삶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었던 이것, 부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바꾸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이 없고 이것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실 겁니다. 내면 세계, 이것을 바꾸면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 기적 수업,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공유해드릴게요. 이 책은 제가 따로 판매를 하지 않는 책입니다. 저만 읽는 책이죠. 아니면 뭐 특별한 그런 사람들, 수강생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제가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 이외에 뭐 우주의 법칙이라든지 끌어당김 법칙, 뭐 의식 세계, 영성, 사후 세계 더 많이 알고 하시는 분은 이제 네이버 카페 한국 책쓰기 강사 양성협회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